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hin입니다. 오늘은 제가 둔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진 바둑인데요. 저에게는 아픈 한 판이지만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반성도 좀 하고요. 또 앞으로 조금이라도 바둑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AI로 바둑 공부를 하면서 AI가 알려주는 수법들을 겉핥기식으로 따라두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수법을 구사하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둑은 제가 100번으로 둔 바둑인데요. 상대방은 이세돌 구단의 친형으로 알려진 이상훈 구단입니다. 워낙 공격적인 이 기풍의 소유자로 알려진 기자인데 제가 이러한 상대를 상대로 판짜기에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는 흐름대로 좀 흘러갔었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판이었던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둔 바둑을 비록 진 바둑이지만 보여드리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판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좌 보여드리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세돌 구단의 친형이죠. 이상훈 구단이 흑번입니다.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양화점으로 약간 맞대응을 했는데 초반 걸침부터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보통 인공지능은 걸칠 때 바로 받지 않고 손을 빼고 이제 삼삼을 침입하거나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날일자로 받아주어도 되고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서 한 칸을 뛰는 정석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과거에는 초반부터 이렇게 때이르게 붙여가게 되면 상대 모양을 좀 두텁게 해주어서 약간 한 점을 두 점으로 두텁게 세워주어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워낙 실리를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붙여서 두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었는데 사실 상대방이 좀 공격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상대방의 그런 공격적인 기풍에 맞춤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 몇 수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모양이 펼쳐졌을 때 추후에 물론 이제 들어가서 타개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수법들도 제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두터움이 나중에 그 백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쳐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둑은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초반에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여서 일단은 삼삼을 방비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날일자로 받으면 바로 붙여서 이렇게 젖혀가는 정석이 워낙 많이 두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2번, 4번으로 바로 붙여서 젖혀서 두어도 되지만 그럼 보통 단수를 치고 위쪽을 이어놓고 건너갈 때 이 백한점이 끊기면 떨어지지만 이 3번의 백한점을 크다고 보지 않고요. 한번 밀어놓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과거에는 이렇게 늘어서 좀 한 점이 크다고 해서 바로 지키는 수를 많이 두었었는데요. 그럼 10번의 이 중앙 쪽으로 밀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9번으로 느는 수보다는 이렇게 한번 밀어놓고 늘어서 받을 때 손 빼는 진행으로 두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바로 삼삼을 침입하거나 바로 걸치거나 해서 둘 수도 있고요.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손을 빼고 두더라도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한 곳을 붙여서 젖힐 때 늘어가면 이렇게 붙여뻗기 형태로 두어가게 되면 물론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하지만 수많은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면 삼삼 침입을 추천할 거예요. 제가 그 유료 프로그램인데 이제 골락시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눌러보면 걸쳐갈 때 받아주지 않고 네, 손 빼는 진행을 추천합니다. 일단 지금 그래프도 아마 보이실 텐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100 기준으로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다가 여기 한 중간 지점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망하게 되면서 흑의 승률이 치솟았습니다. 대마에 몰리게 되면서 거의 뭐 약간 무기력한 패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잠시 또 인공지능 잠시 멈추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수법은 붙이고 넣을 때 한 칸으로 약간 실리적으로 실리를 챙기면서 두어가는 추후에 이 침입수가 통렬하다는 것이 100에 좀 어떻게 보면 준비된 한 수고요. 이선으로 이렇게 저공 비행해서 침입하는 수 우리 구독자분들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예, 침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가장 쉽게는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는 거죠. 쉽게 둔다면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고 둘 수도 있고요. 네, 좀 싸운다면 이선을 늘어서 한 칸으로 나올 때 입구자로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전투형으로 진행되는 좀 이러한 진행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으로서 정석 후에 그 후속 수단은 이선의 이 저공 비행의 침입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좀 이런 형태를 갖다가 못 건너가게끔 과거에 이렇게 붙여서 많이 두었었는데 이렇게 붙여서 두게 되면 이렇게 늘어서 한 점을 가볍게 지금 보시면 띄어만 놓고 살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5번의 자리 좋은 곳이죠. 실리를 챙기면서 또 안전까지 겸하는 수예요.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어놓게 되면 배기 자체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2번의 입구자가 그냥 늘어서 두는 수보다는 승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두진 않습니다. 이 수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여기서 뭐 한번 붙여놓고 그냥 건너가게 해주면 싱겁기 때문에 뭐 이렇게 3-3을 침입한다든지 붙여만 놓고 3-3을 침입한다든지 하는 수도 많이 나오고 있죠. 못 건너가게 부분적으로는 늘어서 받고 싶은데 그러면 똑같이 막았을 때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가 되었을 때 4번, 5번의 교환이 흑이 이제 귀를 살리는 뒷맛이 남게 되면서 이렇게 나를자로 두면 살아있는 형태죠. 살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흑으로서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원래 4번으로 이 형태를 침입을 하면 바로 막혀서 잡히는 그런 모양인데 먼저 교환을 틀어서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만약에 침입을 하면 뒤로 이렇게 그냥 넘겨주고 네, 약간 부분적으로는 손해라는 건데 지금 1번, 3번의 지금 이 수순도 흑으로서 2번 붙여가는 교환이 좀 악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늘거나 하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백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석 후의 정석이라고 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구자로 이렇게 붙여서 흑이 늘어갈 때 한 칸을 뛴 정석의 선택의 의도는 추후에 이런 침입수를 노리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었는데 좀 상대방이 워낙 공격을 좋아하는 대마가 보이면 거의 바로 잡으러 가는 그런 기풍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 맞춰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전은 좀 실패했습니다. 실전에 이제 3-3을 침입하고 3-3 정석 선택에 있어서도 이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1번으로 치받아서 젖혀가는 것이 좀 판을 쉽게 짤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바둑에서 후회하고 있는 지점이 참 많은데요. 그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단초를 잘못 끼웠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가 1번을 치받지 않고 3번으로 붙여가면서 좀 어려운 길로 빠져들게 되는 시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3번으로 붙여가는 정석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애호가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처럼 붙여가는 정석 선택 두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치받아서 막을 때 젖혀가는 정석 진행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고요. 다시 또 3-3을 들어가면 충분히 굉장히 좀 발빠르게 실리를 챙기면서 둘 수가 있어요. 흙이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제 승률을 알아보면 지금 덤을 6집 반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0이 활발합니다. 승률상으로는 물론 거의 5대5라고 봐야 되겠지만요. 53%, 4% 정도로 여전히 또 침입을 해서 실리를 챙기면서 두라 하는데 네, 이렇게 두더라도 좀 평범하게 두더라도 전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실전은 제가 좀 어려운 길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만약에 늘어서 받는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와 거의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흙 입장에서도 쉽게 둔다면 이렇게 늘어서 받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전에는 약간 처음부터 기세의 충돌인 거죠. 어려운 정석을 이제 서로 피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정석의 포인트는 축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축은 어떤 축이냐면은요. 지금 백돌이 지금 한 칸의 돌이 놓여 있어서 이 끊어가는 축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만약에 이렇게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 이 두 점이 물리기 때문에 흙은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로 몰았을 때 이 축이 지금 흙이 보시면 몰다가 보면 절묘하게 이 한 칸의 사이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축으로 몰리는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1번으로 끊는 수가 성립하지 않고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끊음을 대비해서 축관계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1번으로 끊겼을 때 이 축을 보고 두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정석이고요. 3-3 정석 중에 가장 어려운 정석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점머리 젖혔을 때는 끊는 수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 진행인데 가장 간명한 수로 이어서 이제 석점을 내주고 두텀을 가져가는 정석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백의 실리가 커 보이시나요? 아니면 흙의 두터움이 좀 위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이 바둑을 두기 전에 인공지능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 인공지능은 3-3을 침입을 하고 실전인데요. 이렇게 3-3을 침입하고 다시 석점을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백돌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거워 보이는데 흙은 이렇게 받아주고 한번 붙여놓고 젖혀서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는 진행까지 모두 검토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비록 이렇게 두라고 추천을 하지만 이제 실전에 이렇게 똑같이 뒀습니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똑같이 두었지만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타겟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석점을 살려 나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 기준에서는 이미 흙의 기준으로 웅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석점이 흙의 수중에 들어온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를 또 한 칸을 띄어서 나간다? 굉장히 무리스러운 발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바둑이 끝나고 상대방인 이상훈 구단이 저한테 정석 선택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하더라고요. 이렇게 흙이 두터워진 상황에서 석점을 끌고 나오는 게 맞냐? 너무 무리스럽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인공지능 수를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들고 나왔던 형태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삼삼을 침입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은 가볍게 뛰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날일자로 가면 바로 끊기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도 못 살아 있어요. 변쪽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주면 감사하죠. 2번, 4번으로 끊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만약에 날일자로 오면 이렇게 변벌림을 하고 밀어오면 2번의 흑한 점이 충머리 역할을 해서 건너붙이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건너붙여서 끊게 되면 이제 석점은 잡히게 돼요. 그럼 석점을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삼삼을 침입했을 때 원래 보시면 변에서 화점에 양날개를 펼쳐진 형태는 무조건 삼삼을 침입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격입니다. 이렇게 삼삼 파서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실속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었더라면은 훨씬 더 판을 쉽게 좀 약간 짤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이었는데 실전에 이제 저의 선택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삼삼 침입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타개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지점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기풍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초반 판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판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좀 되새겨보면서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중국의 골락시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고요. 보시면 인공지능은 한 칸을 띄어서 중앙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추천수 좀 따라가 보면 여기서도 실전엔 두 칸으로 중앙 쪽을 띄었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화점으로 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붙여가는 수는 도저히 둘 수가 없죠. 알아도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이렇게 붙일 것 같은데 붙이면 덧치고 날일자를 두고 건너 붙이면 또 여기를 끊는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막아놓고 끊어놓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둬도 5대5예요. 흑 기준으로 49%. 네, 완전 5대5인데 이렇게 잘 두기도 어렵고 공격하는 쪽보다는 타개하는 쪽에서 실수를 하면 이제 바로 지는 거거든요. 잡히면 지는 거고 공격은 실패해도 승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타개하는 쪽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작전상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최선으로 두더라도 5대5인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애초에 정석 선택을 좀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 진행인데요. 실전에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실전에 이렇게 두 칸을 띄니까 이때부터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데 또 타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잡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행만 한 수 한 수의 어려움을 느꼈고요. 이제 실전에는 여기서 입구자를 두었는데 이때 흑이 붙여간 수가 좀 백에게 탄력을 주는 악수였습니다. 그 승률상으로 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수가 거의 20% 마이너스. 무조건 이렇게 씌워야 되는 장면이었고 실제로 105점이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잠깐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AI는 지금 이 석점을 한 칸을 띄어서 살려 나오라고 하지만 사람 기준에서는 그냥 차라리 석점을 이렇게 삭감을 하듯이 모자를 씌워서 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인공지능 추천수에는 없지만 이렇게 석점을 버려서 두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던져보았더니 이 수가 4% 정도밖에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흑도 2번의 날일자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두었을 때도 이 바둑은 여전히 5대5로 호각을 유지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버리면서 두는 것이 작전상 좋을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사람 기준에서는
실전에도 이제 무겁게 끌고 나오면서 이제 행마가 어려워졌는데 두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 잡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그령 씌웠다면 타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실전에 이제 붙여가는 수가 백에게 탄력을 주게 되면서 또 백도 좋은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날일자로 두게 되면 일단 안형을 갖추면서 충분히 타개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1번은 날일자가 지금 보면 너무나 좀 당연히 떠오르는 일감의 착점인데 실전에는 제가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실전에 제가 너무 좀 쉽게 타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 호구를 쳤는데 호구를 친 수가 그러니까 승률상으로 한 10% 정도 마이너스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 켜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쳤을 때 보시게 되면 약간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원래 지금 상황에서 6집반 기준으로 백이 74%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 흙이 붙여간 수가 백의 젖힘을 허용하면서 백에게 탄력을 주었기 때문에 백이 좀 쉽게 타개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날일자로 두면은 또 하변을 키워갔을 것 같은데 또 하변의 모양도 굉장히 커 보이지만 백이 전체적으로 좀 귀의 실리를 좀 보시면 4귀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혀 나쁘지가 않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끊어가는 착점이 있어서 하변에 이렇게 지금 끊는 약점을 엿보는 자리가 선수예요. 보통 호구로 이렇게 받아주는데 붙여서 젖힐 때 이 선을 늘어갑니다. 네, 이렇게 늘어가는 착점이 부분적으로는 실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수법들이에요. 정석 후의 정석처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인공지능 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날일자로 백 대마의 안위를 좀 보강하면서 탄력을 구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전엔 제가 좀 굉장히 무겁게 행마가 되었는데요. 그 무겁게 행마하게 된 원인은 호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이을 수밖에 없죠. 괜히 반발했다가는 밀어가는 자리가 선수입니다. 단수에 끊김을 당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거워지더라고요. 물론 승률상은 지금도 100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이때 찌른 수도 좀 잘못이라고 하고 100도 늘어야 되고요. 실전엔 한 칸으로 받았는데 지금도 백이 좀 대마가 막 심하게 몰려서 곤란해 보이지만 막상 여기서 승률을 알아보면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67% 정도 거의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오히려 백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백 대마가 잡히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역습을 통해서 풀어라라는 거예요. 항상 공격을 당했을 때 저도 말로는 설명을 참 잘 드리는지 몰라도요. 제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항상 타개를 할 때도 역습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좀 너무 궁지에 몰려서 타개하는 데만 급급하는 바람에 이바둑이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백은 무조건 나와서 끊어라. 역습을 통해서 이 타개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도처에 흑도 약점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전은 이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찌르고 지금 온갖 약점을 다 추궁하면서 활용을 하거든요. 실전이라면 거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대만은 그냥 살아있다고 보고 막 전부 다 잽을 하나씩 날립니다. 툭툭 약점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흙 모양을 중복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또 타개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 기준에선 너무나 어려운 착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과연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둘 수 있을까요? 다시 두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는 제가 쌍립 자세를 두면서 밀어가면서 이제 행마를 했는데
여기서 또 흑이 한 번 더 무리수가 나왔어요. 또 한 번 모자를 씌워갔는데 지금 100 기준으로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이유는 역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나와서 끊는 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실전에 무조건 막았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막는 수가 무리라고 하죠. 중앙으로 유연하게 행마하라는데 실전이라면은 100%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었을 때 한 칸 뛰는 수까지는 잘 떠오르고요. 치받으면 쌍립으로 막으라 하는데 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붙여가서 흑도를 오히려 역으로 끊어가면서 흑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6번으로 워낙 힘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그 우영이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둘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다시 봐도 인공지능을 켜놓고 봐도 어렵거든요. 이런 한 수 한 수가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한 칸의 행마도 안 떠오르고요. 또 급소자리 맞으면 중앙은 살리는 줄 알았는데 또 가볍게 보면서 잠시 뒤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면 찔러놓고 받을 때 또 변신을 통해서 아까 이 자리를 두고요. 또 중앙에 끊어둔 돌들을 버리면서 연결을 하라. 와, 그러고 백돌이 안전하게 연결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4귀를 차지하고 있으니 백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건데요. 네, 이 정도 우세는 우세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흑이 두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흑이 전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승률을 막연하게 따라가고 맹신할 수가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능이 두라는 대로 3-3을 침입하고 다시 또 타개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두어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꼈고 결론적으로는 판짜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행마를 너무 무겁게 했다는 거죠. 타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호구를 친 수가 당연한 수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기준으로 10.5% 떨어집니다. 이렇게 날일자를 두었더라면은 흑도 더 이상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아무리 힘이 좋은 기사라도요.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좋아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되면 어느 정도 안형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런 형태도 백이 탄력이 좋죠. 하변 쪽에는 만약에 높게 가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좀 이렇게 붙여 뻗기수로 흑망을 좀 많이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도 이런 수법도 잘 안 떠오르는 착점입니다. 막으면 끊겨서 곤란하고요. 예, 끊겨서 곤란하고 또는 위를 이으면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흑은 늘거나 호구치거나 해야 되는 장면이고요. 예, 보통은 늘어서 두는데 이런 형태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죠. 4번으로 7번 자리 날일자로 이렇게 걸쳐가면 이때는 위를 붙여서 처리를 합니다. 보통 바로 위를 붙이거든요.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두는데 지금 배석은 흙이 좀 더 두텁기 때문에 그냥 날일자도 가능한가 봐요. 저도 이렇게 그냥 날일자도 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보통은 바로 붙여서 젖히면 늘어서 붙이면 또 따라 젖히고 이으면 귀 쪽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런 형태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나와요.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고 전체 모양을 좀 눌러갈 때 5번, 7번에 붙여 뻗기 정석 애호가 분들 참 좋아하시는데 상대 모양을 견제하는 용도로 누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변의 모양이 커지려고 할 때 만약에 받아주면 한 칸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받아주는 수 자체로 좀 승률적으로 13%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한 칸을 벌리게 되면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불만이고요. 그래서 모양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붙여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 레전드 리그에서 선수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었어요. 상위권 경쟁에서 좀 승부의 한 판이었는데 아쉽게 패한 바둑. 네,
조금 무기력한 패배여서 좀 더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역전패가 덜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바둑은 한 판 지면 좀 타격이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면서 또 새롭게 도약하는 심기일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상대방이 두터운 모양이 형성되려고 할 때 항상 좀 행마에 있어서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애초부터 그런 판을 짜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변의 흙이 공정한 형태에서 애초부터 이런 정석 선택 진행이 인공지능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람으로선 좀 무모했던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해보고요. 판 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두텁게 판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